자, 이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득의 구분. 지금 저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여러 가지 소득을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합소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이렇게 나눈 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분류과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의 뜻은 구분해서 각각 따로 계산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에 관련된 과세표준 방법하고 세율, 그 다음에 뭐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이거에 따라서 각각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퇴직소득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구조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 나누어서 계산하는 게 지금 분류과세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과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소득의 형성 과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분류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 분류과세 하는 그 차이가 뭐냐면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세금 차이. 세금 차이. 계산 구조가 틀리고 과세 편이 틀리고 그 다음에 세율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부가세, 과세 대상 여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는 실익이 있는 겁니다. 실익이. 일단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종합소득이요. 이제 종합소득이 또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연금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사업소득입니다. 이제 분류과세가 되다 보니까 종합소득하고 양도소득은 다른 세금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양도소득하고 종합소득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초점 맺을 게 이제 비교할 게 뭐냐면 사업소득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양도소득하고 사업소득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세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잘못 구분을 하게 되다 보면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을 신고한다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을 신고하다 보면은 세금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각각 맞는 소득에 귀속되도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을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습니다. 사업성. 여기서 말하는 사업성은 뭐냐면 계속적, 반복적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소득은 여기에 비해서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이 있고요. 독립적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다보면 양도소득은 이렇게 됩니다. 양도소득은 이제 가격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1월 3일 날 취득하고 2017년 5월 25일
양도를 했다. 이때 1억에 취득하고 이때 5억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양도소득은 이제 자산을 보유하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이제 취득을 1억 원 했다가 그 다음에 이때 2017년 5월 25일 날 양도를 5억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업소득은 어떻게 되냐면 매년 과세기간이기 때문에 소득 자체가 매년 일정하게 나누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양도소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취득했다가 세금이 없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세금을 이때 양도를 하면 이 차익에 대해서 다 매겨야 되거든요. 이 차익에 대해서. 이 차익에 다 매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익에 다 매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취득했을 때의 화폐 가치하고 양도했을 때의 화폐 가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그 차이를 갖다가 보존을 안 해주다 보면 양도 차익이 굉장히 크게 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니까 화폐 가치, 물가 상승률만큼 보완을 해서 해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냐면 최소한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3년 이상. 3년 이상을 보유를 해서 그 화폐 증가분, 물가상승분 증가분만큼을 감안해서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만든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업소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소득이 이만큼이었으면 이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만큼에 대해서 2015년도는 내고 이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매년 과세기간이 있기 때문에 과세기간을 구분해 가지고 매년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되는데 양도소득은 취득해 가지고 과세를 안 하다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도함으로 인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그 차이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소득이 발생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은 구분하는 실익이 세금 차이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일단 사례를 좀 들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갑이 주택을 하나 취득해가지고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갖다가 자주 사고 파는 사람이 아닌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여기에 비해서 거주자 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거주자 을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한 과세기간에 10채의 주택을 취득하고 5채의 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이 사업자 등록한다는 거, 이게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로는 10채, 한 과세기간에 10채를 취득하고 5채를 양도하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외부에 본인이 사업을 한다고 외부에 공포한 것도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에서 본인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 외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일단은 있는 곳으로 간주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속적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 한 과세기간에 이제 10채, 이제 그 직전 연도라든가 그 후라든가 이제 어떤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한 과세기간에 이제 10채 이상을 취득했고 5채 정도를 팔고 그 전에도 이런 사업성이 있는 거래를 많이 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때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게
이때는 세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상가를 취득합니다. 상가를 취득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상가를 임대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도하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거주자 이제 병이라고 따지면 거주자 병은 사업은 한 거죠. 사업은 부동산 임대 사업은 한 겁니다. 임대 사업을 한 거, 임대 용역을 제공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맞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떠냐면은 부동산,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 게 아니고 임대 용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는 거지 그 부동산 자체를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때에도 양도소득세로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요. 자, 이제 네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업자 등록도 했고 부동산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계속 파는 겁니다. 파는 거.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업자도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살 집, 그냥 거주 목적으로 살 집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해서 그 주택을 양도했을 때 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봐야 되냐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데 사업 목적으로 취득을 했냐 사업 목적으로 취득을 안 했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보면은 거주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주체 자체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고 자기가 살라고 취득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취득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취득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주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때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1세대, 내일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나왔으니까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예를 들어서 갑이 재고자산, 여기서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재고자산이 50채가 있어요. 거주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 주택수는 51채가 되겠습니다. 51채가 됩니다. 이때 거주주택을 양도를 합니다. 거주주택. 이때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주택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양도소득세 말을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범위에 있는 주택을 말을 하는 거예요. 범위에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취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 목적상 우리 양도소득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 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는 쉽게 말하면 주택이 한 채밖에 없는 겁니다. 한 채. 거주 목적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양도자가 실제로 양도소득 범위에 있는 주택은 양도일연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도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좀 여기 좀 이 사례를 가지고 좀 넓혀 보겠습니다. 좀 응용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개념, 재고자산은 거주자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이쪽은 사업소득, 이쪽은 양도소득 각각 분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양도소득 쪽에서는 51채라 하더라도
1세대가 거주주택은 한 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 이 재고자산은 양도소득에서 제외해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입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매매업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특정 지역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포에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주택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많습니다. 50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이 50채가 있습니다. 똑같이 50채가 있는데 이 부동산 매매업자는 건강이 안 좋아서 시골 쪽에 그 상가를 하나 취득합니다. 상가를 하나 취득해서 4층짜리 상가입니다. 4층짜리. 이제 집도 이제 김포에 있는데 다른 재고자산으로 지금 50채가 있는 거고요. 이제 김포 쪽에다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인근에다가 상가 한 채를 취득을 합니다. 상가 한 채를 취득하면서 여기서는 이제 음식점을 합니다. 음식점. 겸용사업자죠. 매매업자도 하고 음식점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2, 3, 4층은 임대를 내줍니다. 임대. 그러면서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김포 이쪽이 이제 논밭이 많아요. 논밭. 개발된 데 말고 논밭이 있는 쪽에 상가를 이제 구입했는데 이쪽에서 이제 인근에서 작용을 합니다. 작용. 농사를 지으면서 작용을 하고 뭐 이제 또 부동산 매매업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취득했던 주택을 상가를 일정 기간 뭐 5년 보유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보유한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소득의 구분이 중요한데요. 양도소득이냐 아니면 사업소득이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겠지만은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성이라고 말씀드려요. 사업성. 계속적, 반복적. 그 부분하고 취득 목적이 중요합니다. 취득 목적. 왜 취득했냐? 목적이 중요합니다. 자, 다른 주택, 판매 목적으로 재고자산을 50채 갖고 있고 이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실관계를 딱 따지고 봤을 때 이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 부분을 사업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를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재고자산에 들어가서 사업소득이 과세가 되겠지만 사용 목적으로 이 상가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이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자, 보십시다. 이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쪽에 지금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작용을 하면서 이 작용하면서 나오는 채소나 이런 거 가지고 음식점에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들은 임대를 내줍니다. 임대를. 이렇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거를 취득해가지고 또 단기간에 이렇게 팔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작용하면서 음식점도 하면서 이 부동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걸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판매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판례에 이제 나온 내용인데 이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게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됐습니다. 이 경우는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양도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 그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세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 사업성이다. 사업성. 사업성이 무슨 이야기냐? 계속적, 반복적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하나 봐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취득 목적이 뭐냐?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냐? 아니면 사용 목적으로 취득했냐? 이걸 보셔야 돼요. 봤을 때는 다른 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기 50채 있는 이 부동산 매매업자 50채 있는 주택은 단기간에 사고 팔고 막 했을 거예요. 그거는 취득 목적이 판매 목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팔면은 사업소득이 과세가 되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작용을 하면서 음식점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나머지 빈 공간이 있으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으로써 이제 보유하다가 양도를 했다. 그러면 이 경우는 판매 목적이 아니고 사용 목적이라는 이야기죠. 사용 목적. 사용 목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 매매업자하고 양도소득하고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성이 있냐 없냐, 계속적이냐 반복적이냐 이 목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득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아니면 사용 목적이냐, 요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통 경우는 이제 그 부동산 가지고 따지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 이게 이제 한번 주식 같은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주식을 우리 인터넷상으로 요즘 많이 하니까 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뭐 광고를 하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팔고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계속적 반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봐야 될 건지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업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자산 양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노력을 해라. 글로 일을 해서 벌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주식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는 하려면 발품도 팔고 뭐 살려면은 뭐 정보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단순한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정도의 근로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주식 같은 경우는 자산을 판 거는 맞는데, 사업성이 있는 건 맞는데 근로 부분의 요건을 충족하기 못하기 때문에 주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고팔고 한다. 이럴 경우에도 주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도록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수 매입하더라도 소득의 구분은 양도소득. 그러니까 주식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더라도 양도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되고요. 소득의 구분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이런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는 이제 하나는 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신축을 합니다. 신축. 그러니까 목적 자체는 이제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 겁니다. 건축물을 짓는데, 이게 이제 완공돼 가지고 판매를 한 게 아니고 준공 중에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 예를 들어서 4층을 짓는데 2층만 짓다가 그 상태에서 양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양도소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볼 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준공이 만약에 이 경우는 판단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건축법상 이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양도 시기에 해당되면은 이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지금 판매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건축물에 해당이 안 된다. 아까 A같이 4층으로 짓는데 2층까지만 짓다가 그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양도소득이 과세가 되는데, 이때 이제 건축물이 다 안 지어졌으니까 자산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 이게 지금 중요할 겁니다. 자산의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토지, 만약에 팔았으면 토지 양도가액으로 봅니다. 토지 양도가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사례 들어드리고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이번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인데요.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자는 주택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판매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망을 합니다. 사망. 그러니까 주택을 신축을 해놓고는 그걸 판매하지 않는 상태, 재고자산으로 남겨진 상태에서 양도를 만약에 했을 때 이제 그 재고자산을 이제 상속인이 받게 되겠죠. 상속인. 이 상속인이 승계를 하는데요. 이제 이때 이 상태에서 지금 양도를 했을 때 이때 사업소득으로 해당되냐 아니면 양도소득에 해당되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상속인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속인을 기준으로. 무슨 얘기냐. 재고자산을 승계를 받았지만 상속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을 승계 받아가지고 양도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자까지 승계를 받아가지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지만 상속인은 주택 신축 판매업자를 할 의사가 없어요. 의사가 없어서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이게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사업자 등록을 승계받아가지고 양도를 했냐 아니면 승계를 받지 않고 양도를 했냐에 따라서 사업소득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의 구분이 지어지는 거니까요. 이때 판단하실 때에는 그 개념으로 따지시면 되는 겁니다.